어, 저는 최규빈이고요. 이번에 기계학습 활용이라는 교과목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은 그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실질적인 그 수업은 없고 그냥 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혹시 학생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거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위주로 최대한 이제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어, 이유가 있으니까 신청을 하셨겠죠. 그래서 요거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좀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이유, F를 좀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F랑 나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다. 내 실력은 F하고 이제 굉장히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면은 별로 이제 이거는 이제 크리티컬하지 않아요. 이게 어떨 때 크리티컬할 수 있냐면은 내가 지금 4학년이다. 이번이 마지막 학기이고 이게 만약에 F를 받으면 졸업이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본인 실력이랑 상관없이 4학년 2학기라는 시점을 이 뭐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수업에 좀 소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수업에 잘 참여를 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시험을 이제 자주 이제 못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게 좀 불안하다라고 하면은 수강을 좀 고려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주냐면은 최대 30%까지 제가 준 적이 있습니다. 항상 30%까지 F를 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하위 30%, 하위 30%를 제가 항상 F를 주는 건 아닌데, 거의 이제 요 정도로 이제 주고, 작년을 제가 이 과목 F를 몇 명 줬는지 생각해 보니까, 한 20 몇 프로까지 준 것 같아요. 20하고 5 정도? 그러니까 그거를 좀,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F라는 거죠. 그거를 감안하고 수강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 플립 러닝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일단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작년에 뭔지 몰라가지고 막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생겨갖고 좀 공부를 했었는데 말 그대로 플립은 뒤집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수업 방식을 좀 뒤집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저번 학기에 저한테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수강하신 학생들은 똑같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업은 동영상으로 제가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수업 시간에는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수업을 업로드하면 수업 시간에 할 게 없잖아요. 수업 시간에는 퀴즈를 봅니다.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원래 이제 방식이 뭐 중간, 기말, 출석, 중간, 기말, 과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세 개가 아마 이 과목의 경우 90%일 거예요. 요거 세 개의 합이 과제가 10 아니면 10이었던 것 같아요. 10 아니면 20인데 그럼 중간이랑 기말이랑 출석 이 90을 그냥 우리는 어차피 매주 퀴즈를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제가 합쳐가지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매주 퀴즈를 보기 때문에 그냥 퀴즈를 안 보면은 출석을 안 한 게 되잖아요. 그렇죠? 시험지를 내면 출석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제 지각을 했다라고 하면 그냥 그 시간만큼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제가 어 그 요거를 굳이 빡빡하게 이제 할 필요 없이 시험지만 카운팅하면 되니까 출석도 여기에 이제 포함시킬 수가 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이제 2번 시험을 본다는 의미인데 우리는 매주 시험을 보고 매주 시험 보는 거에 2번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중간고사 기간에도 시험을 보고 기말고사 기간에도 시험을 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포함이 돼서 결국에는 이제 여기 있는 거를 합쳐가지고 90%를 매주 나눠가지고 제가 평가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과제에 해당되는 게 이제 몇 점이 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하고 이제 출석이 합쳐서 90이잖아요. 퀴즈 점수는 총점은 이제 퀴즈 총합 그다음에 과제 총합 요걸 할 건데 요거는 이제 10만큼 반영을 한다는 거고 요거는 90만큼 반영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플립 러닝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학생들이 좀 어려워할 만한 점은 그 대면 수업 아니면 좀 집중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영상을 틀어놓으면 사실 집중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모두 동영상 업로드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수강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면 수업이랑 비대면 수업이랑 뭐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두 개를 다 경험한 세대일 거라서 아마 이제 본인이 어느 쪽에 잘 맞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나는 대면에 좀 맞는 것 같다. 나는 이제 비대면에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비대면 같은 경우는 뭐 끊었다가 다시 이제 모르는 게 있으면 끊었다가 잠깐 생각하고 다시 이제 들을 수 있다든가 반복을 할 수 있다든가 뭐 그런 장점이 있는데 반면에 좀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고 밀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 한도 끝도 없어지고 뭐 요런 이제 단점이 있죠. 아무튼 뭐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설명하고 싶은 건 아니고 모두 게임으로 하나 학습이 당연히 이제 불리하겠죠. 그 다음에 매주 퀴즈를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이제 압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별로 압박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어차피 그거를 매주 퀴즈로 보면은 시험 범위는 그 뭐 누적해서 계속 전범위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 배운 거 위주로 많이 나올 테고 공부할 양이 줄어들고 오히려 그냥 조금씩 공부해 두면은 중간이나 기말고사 때 다른 과목을 좀 몰아서 공부해야 될 때 힘을 좀 아껴둘 수도 있고 그냥 매주 그냥 아 이거는 퀴즈 보는구나 하고 그냥 그때그때 공부한 거를 이제 잘 정리하고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별로 이제 부담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학생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그 되게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저번 학기 혹시 이제 들은 학생들은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이 매주 이제 퀴즈를 받잖아요. 그 방식이 그냥 나는 별로 부담스럽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마 잘 맞을 거고, 그게 또 나한테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이것도 똑같이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면 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더 부담스럽게 하려고 사실 이렇게 고려한 건 아니에요. 저는 이게 더 편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더 이제 부담으로 다가온다면은, 어, 수강을 이제 안 하는 게 좋겠죠. 세 번째 방식. 세 번째 이유가 그러니까 듣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주제예요. 듣지 말아야 되는 이유. 이거 한 시간 하고 끝낼 겁니다. 어, 이거 좀 나중에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학과에 기계 학습이라는 과목이 있고 활용이라는 그 과목이 있죠. 이거는 왜 만들었냐면은 그 경진대 같은 거가 이제 취업을 할 때, 그 선택적으로 좀 있으면 좋다, 이러한 개념이었는데, 이게 거의 필수, 이제 어떤 직종 취업에는 필수적으로, 그래서 지금 생기는 현상들이 뭐냐면은, 그 학교나 이제 학과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국 단위의 경진대회나 국제적인 뭐 수준의 경진대회 나가서 입사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나 이제 학과 단위에서 그냥 소규모로 개최하고 우리끼리 이렇게 상을 주고 이러한 방식으로도 이제 많이 이제 할 만큼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우리 학과에서 뭐 해야 된다 뭐 이거를 떠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할 만큼 이제 이거를 이제 좀 쌓아줘야 된다는 그 책임감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요구를 하니까 이거를 요구하는 게 올바른 그 일이냐 아니냐는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저는 좀 비판적인데,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기업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요거를 이제 가려고 하면은 일단은 통계학과 기준, 그 2학년 때 회기 그 다음에 수통을 듣습니다. 회기 수통을 듣고 그 다음에 뭐를 좀 이제 알아먹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지 그 다음에 3학년 때
기계학습을 들어요. 그 다음에 아마 4학년 때 딥러닝이라는 수업을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테크로 가면은. 그러면 경진대는 2학년, 그러니까 기계학습이나 딥러닝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는 전자에서 팀을 짜서 이제 모으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이제 딱 가서, 그냥 뭐, 서양대 수학 제가 이제 배웠습니다. 이러면은 사실 경진대에서는 그렇게 큰 쓸모는 없거든요. 그건 나중에 다른 과목을 배우기 위한 빌드업이지, 당장 여기 나와서 쓸모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뭐가 되냐, 안 끼워줍니다. 그러니까 그 경진대를 가고 싶어도 아니면 코딩을 겁나 잘하든가 내가 파이썬은 진짜 자신 있다 이런 거 아니면은 잘 안 끼워줘. 왜냐하면 이거는 경쟁을 하는 팀 단위로 이제 뭔가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보통 통계학과 4명에서 팀 짜서 나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그 통계학과 1명, 상공 1명, 아니면 콩공 1명, 뭐 아니면 콩공 2명 이런 식으로 이제 팀을 짜서 많이 나가는데 잘하는 통계학과 학생들을 이제 필요로 하는 거지. 좀 이제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잘 배운 요 순서대로 잘 배운 사람들은 이제 가서 이제 활약을 많이 할 수 있는데 2학년 3학년들은 활약을 잘 못하거든요. 2학년 3학년 때는 안 하고 이제 이때가 꼭 참가하면 되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필수가 되고 이제 경진대회가 한 번 딱 나가갖고 또 입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학년 3학년 때부터 뭔가 이렇게 좀 끼어가지고 시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한 3학년쯤에는 뭔가 이제 한번 뭐 동상이라도 이제 입상을 한 그거를 갖고 4학년 때 어플라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학년 때 이거를 다 배워서 나가기에는 좀 촉박해요. 그래서 땡긴 과목이 이겁니다. 그래서 원래 전통적으로는 요 코스로 개념을 익힌 다음에 경진대에 가야 되는데 그냥 그룹에 낄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 가장 노력하는 과목이 이 과목이라고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좀 기계학습 활용은 당연히 이제 응용 쪽 그리고 기계학습은 기본적인 이론을 위주로 아마 공부를 할 겁니다. 원래는 이거를 하고 얘를 가는 게 맞죠? 그렇죠? 원래 이 순서가 맞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공모전이나 경진대회를 4학년 때 참가하는 거라니까 그게 좀 현재 그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거를 요거를 좀 땡겨갖고 2학년에 수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만든 과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이제 그 코드 짜고 뭐 계속 이게 예제를 풀고 실제 문제 풀고 이런 거보다 이 원리적인 거를 좀 탐구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은 이 수업이 잘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 수업을 듣고 기계학습을 듣고 기계학습 활용을 내가 듣겠다라는 게 역수강이 아닙니다. 예를 듣고 예를 듣는 것도 역수강이 아니고 그냥 별도로 이제 평행한 과목인데 왜 하나는 2학년에 있고 3학년에 있냐면은 그냥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제가 많이 낮춰갖고 2학년 과목으로 내린 거고 난이도가 2학년이라는 거지 이게 뭐 순서대로 요거를 듣고 요거를 들으면 뭐 오히려 뭐 더 좋은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어떤 부분이 준비가 덜 됐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듣고 나중에 이거를 들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어디 나갈 거 아니면 대회 같은 거 나갈 거 아니면 네 번째 이유 이거는 통계학과 2학년 대상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기계학습을 듣고 진짜 이거 듣는 사람들이 꽤 있을걸요? 기계학습을 이미 수강을 하고 활용을 듣는 사람이랑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계학습 활용을 듣는 사람이랑 그렇다고 이제 수강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이제 결국에는 기계학습 활용이라는 과목 자체가 경진대회를 좀 타겟으로 필요한 그 스킬 같은 거를 좀 압축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려는 게 목적인데 이미 경진대회에 많이 이제 참가를 해봤고 졸업하기 전에 내가 이제 그 수업을 통해서 한번 내가 참가했던 스킬들을 점검을 받고자 수강을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다른 과에서 많이 이제 수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미 좀 어느 정도 레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수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5번째 이유가 학점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짜게 주려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A 플러스를 줄 수 있는 저는 이제 기준대로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명을 줄 수 있다 그러면은 내 기준에는 9명밖에 A 플러스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9명만 A 플러스를 주고 마지막 한 명은 그냥 뭐 B풀 주고 뭐 그러진 않거든요. A0를 준다든가. 그냥 기준에 넘기면은 그냥 그 학점을 주는데 그 기준을 넘기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미 위에서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좀 따기 어렵습니다. 요거를 좀 그냥 제가 주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설명을 하면은 보통 이제 수업 내용을 다 듣고 이해를 하는 어떤 학생들의 이제 공부 수준이 있을 거고, 이거를 넘어서 이제 본인만의 노트도 만들고, 그냥 1주차에 뭐 배웠고, 2주차에 뭐 배웠고, 진짜 이게 뭐 줄줄줄 나오는 상태 있죠. 어, 이게 선행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안 배운 것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안 다룬 것들도 뭔가 이제 1, 2가 이제 다동으로 되다 보면은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네, 저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네가 그냥 튀어나오는 이 3단계를 봤을 때 제 기준으로 이 상태로 오잖아요. 이 상태로 오면은 보통은 비제로나 빗불 정도 나옵니다. 이미 요 정도 있죠. 줄줄줄 뭔가 나오고 요 정도 돼야지 A뿔이 안정적으로 나와요. 이 상태면은 A뿔이 나올 수도 있고 B제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때그때 약간의 운과 본인의 운과 아니면은 갖고 있던 선행 지식과 머리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좌우되겠죠. 일단 이 정도까지 오면은 다른 웬만한 교과목은 A 플러스가 나오거든요. 이 과목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3이 돼야 돼요. 3이. 왜냐하면은 이 1, 2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왜냐하면 2학년 수준의 과목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 이거는 문제를 다루는 해법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제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반복시키듯이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렵고, 새로 문제를 결국에 딱 줬을 때 학생들이 그거를 응용을 해서 본인이 어떠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학습 불가능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전달을 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전달을 한 내용을 숙지를 한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활용해 가지고 뭔가 이제 문제를 푸는 그러한 능력이 조금 있어야지 A 플러스가 확실하게 거의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러니까 요렇게만 되면은 무조건 B제로를 받는 거냐, 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데 A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B제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 2에서 3으로 이제 가는 요게 제가 가능하면은 이제 학습 가능한 상태로 뭐 데이터를 분석할 때 요러한 거 잘 살펴봐라 라고 이제 뭐 언지를 주겠죠. 근데 제가 잘 살펴봐라라고 이제 언지를 준 거 이외의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데이터는 그게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3을 수업 가능하게 내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뭐냐면은 이 수업만 들으면 어떤 캐글 대회든 어떤 데이콘 대회든 다 나가갖고 무조건 1등을 한다. 그 상태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는 건데 딱 봐도 불가능해 보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를 봐서 본인이 이제 풀어내야 되는 능력은 이 3이 돼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1, 2를 100% 이제 숙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3은 학생들이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기 때문에 되게 어렵고, 또 이게 잘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여기에서 많이 수강 신청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우려하는 게, 너무 수업도 열심히 듣고 이제 뭐 항상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는 진짜 조그만 거라도 다 이제 놓치지 않고 캐치를 다 했는데, 막상 성적을 보면 이제 그 학생한테 이제 B 플러스나 뭐 그 정도밖에 학점을 줄 수가 없을 때 그러면은 이제 좀 슬픈 느낌이 들 것 같아갖고 요거를 좀 미리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번. 파이썬 문법이 선행되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일단 수업은 파이썬으로만 할 거예요. R을 사용하지 않고 파이썬으로만 사용을 할 거고, 뭐 파이썬을 하는데 여러분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리스트를 선언하는 방법은 뭐 1, 2, 3 이렇게 하고, 여기 끝에 양 끝에 이렇게 꺽쇠를 씌우면 리스트가 선언이 됩니다. 이런 거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리스트가 뭔지도 설명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뭐 넘파이가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코랩이라는 게 있는데 코랩에서 뭐 이렇게 하면 파이썬을 쓸 수 있습니다. 그 퀴즈를 볼 때 뭐 뭐뭐.ipi.mb 이 파일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제출하는 방법을 콜에 설명하듯이 이렇게 다 입문부터 이제 설명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파이썬 켜본 적도 없고 파이썬 너무 처음이다 라고 하면은 일단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드랍을 한다. 두 번째는 질문을 많이 하면서 그냥 따라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때그때 질문을 하면서 해결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아마 첫 퀴즈에서 그런 현상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첫 퀴즈 같은 경우는 제출을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냥 코드는 다 쳤는데 제출을 할 줄 몰라서 제출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미연에 이제 제출 같은 것도 연습해 보시고 모르면 이제 물어보시고 저한테 1대1로 그렇게 해서 이제 따라오시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까지 따라가기에는 내가 다른 과목이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이제 드랍을 하시고 나중에 뭐 기계학습 듣고 또 뭐 4학년쯤 돼서 이제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지금 이거를 안 들으면 큰일 난다 이런 과목은 절대 아니니까 똑똑하게 잘 선택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리를 하면은 이렇죠. 그 가성비라 그러죠. 가성비가 그렇게 좋은 수업은 아니에요. 이 수업 자체가 그렇게 코스트 이펙티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코스트라는 거는 학생들이 투입한 노력 대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만약에 전공 선택 3학점이다라고 하면은 이 되게 비싼 노력이에요. 왜냐하면 매주 시험을 봐야 되는 게 부담될 수도 있고 파이썬이 만약에 좀 약하면은 그거를 백업하면서 계속 수업을 들어야 되고 남들보다 두 배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잘하는 애들이 위에 다 깔고 있어가지고 점수는 두 배만큼 안 나고 이러면 진짜 비효율적이잖아요. 이러면은 그 노력 대비 좀 굉장히 이제 불리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수업 아니어도 어떻게든 뭐 경진대회 같은 거를 하고 싶어 하고 방학 때 뭐 무슨 외부에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참가하고 아니면은 뭐 어떻게든 동아리에 선배들이랑 껴가지고 뭐 어디도 나가보고 뭐도 해보고 그러니까 혼자서 막 이것저것 뭐 분석도 해보고 어떤 스킬 같은 것도 익히고 싶고 그다음에 이런 거 돈 주고 배우는 데도 있어요. 뭐 패스트 캠퍼스 이런 데 가면 이런 거 돈 주고 가르치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등록해서 나는 이제 원래 하고 있었어 라고 하면은 이건 싼 거죠. 왜냐하면 그냥 전공 선택 3학점 듣는 노력에 뭐 매주 이제 퀴즈도 보고 체크도 하고 원하면 이제 교수하고 1대1로 피드백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를 다 할 수 있는데 학점까지 준다 이런 셈이잖아요. 그러면 싼 거예요 노력이.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해야 되는 거였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이제 통계학과 졸업이 그냥 지상 목표인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갖고 전공 선택에서 조금 내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과목은 여기 있고 이거는 학점을 채우기 위해 갖고 좀 전략적으로 시간도 괜찮고 뭐 친구들도 많이 듣고 뭐 그래 갖고 이거 넣었다라고 하면은 좀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끝났고요. 어,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퀴즈를 봅니다. 어,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도 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이거는 만약에 제가 결정을 하면은 공지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확정. 이번 주 목요일. 요거는 1주차 강의 내용을 가지고 퀴즈를 볼 거고 1주차 강의 내용은 제가 목요일 중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퀴즈 보는 거는 당연히 1주차 강의 내용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그냥 파이썬 문법을 볼 거예요. 만약에 본다거나 뭐 간단한 거부터 조금 이제 난이도 있는 것까지 그런 거를 이제 보고 이거를 사실 이제 보려는 이유는 학생들이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문법 수준이랑 그런 거를 등수로 판단을 해보고 이거 내가 듣기에 너무 불리하다 싶으면은 드랍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고려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제 사족인데 저는 여러분들을 별로 이제 그렇게 막 괴롭히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거의 그런 이미지이긴 한데요. 제가 막 그러니까 일부러 더 힘들게 하려고 막 악랄하게 막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일단은 막 제가 이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막그 80년대처럼 막 정신무장을 시키려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과목은 이제 되게 어려운 과목이야. 그런데 뭐 들으면 쓸모 있고 좋은 과목이라 생각해. 이런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듣고 싶다면 다른 과목보다 이런 정신무장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진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점을 매길 때 학생들한테 좀 너무 미안해서 그래요. 열심히 한 건 알아. 근데 F네, 근데 B네, 이럴 수가 있거든요. 뭐 시험도 다 쳤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냥 기준이니까 이게 절대평가면은 좀 유하게 주는데 상대평가는 그렇게 유하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수가 이제 갈릴 때 보통 이제 제가 굉장히 이제 슬픈 경우가 이 학생이 기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1주차나 2주차나 뭐 이럴 때 실력을 보니까 기초가 없는 상태인데 열심히 진짜 노력해갖고 여기까지 이제 온 게 보여. 그런데 그 초반에 이제 막 버벅거리면서 헤맸던 거를 결국에는 이제 점수로 뒤집을 만큼 마지막에 이제 확 잘 보지를 못하고 그냥 그런 점수로 이제 뭐 비제로 받고 그러니까 노력만으로 치면은 당연히 A+를 주고 싶은데 그냥 뭐 내가 기분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이렇게 A+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학생들은 왜 이렇게 결국에는 끝에 결과가 안 좋았나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잘 염두를 해두고 수강 신청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좀 효율적이고 똑똑하게 이제 잘 선택을 하면은 본인이 이제 그 원하는 만큼 잘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일단은 그 이거 자체가 저는 그렇게 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과목이 다른 과목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기계학습 활용이 지금 배우고 있는 다른 뭐 교과목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과목을 준비를 할 때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의 두 배, 세 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면은 그거는 그냥 뺐다가 나중에 실력이 올라왔을 때 그냥 똑같은 노력을 하고 그냥 A+가 무난하게 이렇게 받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잘 생각해서 현명하게 선택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